각 세대별로 먹으면 좋은 음식들 하나씩 탁탁 꼽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공통적으로는 여러분도 하루의 시작을 꼭 물을 드시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찬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음양수라고 한의학에서는 표현하는데요. 저는 유리컵이나 도자기컵, 사기컵 다 쓰시면 좋겠다고 하지만 용기에 따라서는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먼저 붓기보다는 찬물을 먼저 붓고 그 다음 반절을 뜨거운 물을 부어서 드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 여유가 되시면 레몬수를 생활화해 보십시오. 레몬은 서양에서 온 과일인데요. 그 효과가 정말 뛰어납니다. 직접 레몬을 먹기에는 너무 시기 때문에 바로 드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레몬을 슬라이스해서 미지근한 물에 담가만 놓으셔도 그 어떠한 비타민C 영양제보다 좋은 효과를 줍니다. 두 가지를 전제로 하겠습니다. 미지근한 물 그리고 레몬물입니다. 이 점을 처음에 반드시 기억하시고 영상 시청해주세요. 이제부터 연령대별로 꼭 알아두면 좋을 식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음식을 연구하고 음식과 관련된 역사를 소개하는 음식사학자 미궁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하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실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심히 일해온 2030을 거쳐서 여러 직장을 다니며 이 역할을 해온 4050 세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50 세대는 조기검진 때문도 있지만 정기검진을 받으면서 암 진단이 갑자기 늘어나는 세대입니다. 그만큼 보험도 정말 많이 드는데요. 암보험이나 치매보험은 절대 예방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책도 되지 않고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우선 소화 기능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4050에게 가장 좋은 채소, 바로 양배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식을 하면 장수한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은 몸에 무엇인가 들어와서 그것을 에너지화 시켜서 생존하는 동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안 될 때 몸 안에 독이 쌓이고 배출마저 안 되기 때문에 만성염증이 생기고 암이 발생하는 겁니다. 암의 원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몸 안에 먹지 말아야 될 물질들로 인해서 있으면 안 되는 독소들이 쌓이면서 배출이 안 되고 그것이 암으로 되는 겁니다. 해독을 해주고 독소를 배출해주는 림프 시스템이 독소가 쌓이면서 그 림프 주머니에 쌓인 암세포가 1cm 이상 커졌을 때 CT, MRI 현대의학에서 과학기술에 의해 암으로 진단되는 원리인 겁니다. 이제 암의 원인은 단순하지만 자명하다는 거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다시 설명하자면 10대, 20대, 30대 때 쭉 이어져 온 식습관에 이 독소들이 쌓이면서 40대, 50대 때 암 진단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늙은 우리의 몸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말씀드렸다시피 소화기관에서 다시 개선을 해야 합니다. 양배추는 그만큼 위장염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널리 또 알려져 있습니다.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항염 항산에 아주 효과가 좋다는 거 어디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과 같은 여행지에 가서 양배추에 관련된 기능식품 영양제 많이들 사오셨을 텐데요. 그 정도로 효과가 확인된 것이 이 양배추입니다. 양배추 역시 처음부터 생으로 드시기는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니 즙으로 드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반백년을 살고 있는 60대 분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말씀드릴 텐데요. 바로 바나나입니다. 60대 이상이면 가장 많이 신경 쓰이는 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여기저기 움직이기만 해도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져서 근육을 쓰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나나를 드시지 않고 산양류, 단백질 파우더 이런 것들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또한 건강 프로에서 단백질을 강요하면서 다른 홈쇼핑 채널에서도 단백질 파우더를 팔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바나나는 단백질 파우더에 비해 모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미네랄이 완벽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괴담도 있습니다. 사과, 고구마, 바나나는 공복에 먹으면 안 된다. 바나나는 칼륨과 마그네슘 비율이 안 좋아서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먹으면 안 된다. 절대 아닙니다. 마라톤을 하면서도 테니스를 하면서도 축구를 하면서도 격렬한 무언가의 운동을 하면서도 먹어왔던 바나나를 이런 괴담이 돌자 드시지 않는 분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대체 식품인 영양제를 먹기 시작한 거죠. 단백질 파우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할 건
필수 영양소 중에 가장 소화하고 흡수하고 배출하기 어려운 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실제로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오류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그리고 미취학 아동들과 동시에 나이가 든 노인들에게도 단백질 소비가 필요하다,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 단백질 섭취에는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과학적으로나 영양학적으로 봐도 우리가 하루의 성장을 위해, 근육을 위해서 흡수하고 소화하고 배출할 수 있는 양은 불과 30g에서 40g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제암연구소, 세계보건기구,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 암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될 가장 핵심으로 꼽는 것이 바로 육류입니다. 동물성 식품인 것이죠. 특히 숯불에 데운 고기, 즙과 태운 고기는 벤조피렌이 함유되어 있고 여러분이 많이 아는 아크릴아마이드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이 발암물질은 튀겼을 때도 나옵니다. 그리고 콩을 태운 커피에도 나옵니다. 애초에 고기는 인간이 먹어왔던 주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채소, 과일과 통곡물, 견과류면 모든 영양분 섭취가 가능합니다. 이미 이 사실이 모든 영양학회에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단, 전제는 하루에 500g 이상은 먹으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치킨을 먹고 피자를 먹고 고기도 한 번에 먹을 때 기본 400g은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먹게 되면 소화가 안 돼서 40대, 50대를 거쳐서 통풍이 생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새는 20대, 30대 세대들에게도 자주 나타나는 질병이죠. 통풍은 본래 고기를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라고 해서 황제의 병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이 옛날 이야기만 보더라도 우리 인간은 육식을 통해서 계속 오랫동안 고기를 먹으며 진화해온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어린 시기로 돌아가 볼까요? 10대들이 먹으면 좋은 채소, 우리 부모님들이 챙겨주면 좋은 채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은 정말 놀라운 효능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생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채소가 1위인 당근인데요. 튀긴 음식, 구운 음식, 그리고 초콜릿과 과자에 길들여진 결과라고 봅니다. 당연히 젤리나 사탕을 좋아하지 당근을 씹어먹는 아이는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부모님께서 어떻게 자녀를 키우느냐에 따라서 식습관이 많이 달라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공부하는 청소년들 눈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A, 비타민 C, 오메가3, 마그네슘, 철분, 유산균 등등 정말 어마어마한 영양제를 10대 때부터 먹이기 시작하는데요. 심지어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도 햇빛을 못 쐬게 하고 비타민 D를 처방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영양제를 먹어야만 생존해 왔죠?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챙겨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당근 하나만 매일 하루 하나씩 먹게 한다면 우리 청소년들은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부족함 없이 클 수 있습니다. 또한 당근은 비타민 A가 굉장히 풍부하고 베타카로틴이 당근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칼륨, 칼슘, 전체적인 비타민 영양제 종합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최근의 건강 프로에서는 당근에 베타카로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볶아서 먹으면 베타카로틴을 많이 섭취할 수 있다고 소개하는데요. 때문에 올리브유에 당근을 볶는 레시피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타카로틴 성분만 보면 볶아 먹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핵심은 살아있는 효소, 그토록 건강식품 영양제들이 부르짖는 그 효소는 가열하는 순간에 모두 파괴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타카로틴 흡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절대 우리 몸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미 수많은 권위 있는 의학 논문 연구 자료들이 단일 성분만 먹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C도 그렇고 비타민 D도 그렇고 베타카로틴조차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생당근을 먹으면 가장 좋겠지만 역시 이것마저 불편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루 시작을 당근 주스로만 시작하게 해줘도 갑자기 시력이 많이 좋아졌다, 체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집중력이 좋아졌다, 눈이 맑아졌다 라는 이야기를 아이에게서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좀 더 높은 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대, 30대입니다. 커피가 몸에 안 좋다는 사실, 탄산음료가 몸에 안 좋다는 사실,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나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는 커피 자판기나 탄산음료 자판기가 설치되지 않도록 법으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조차도 말이죠. 이렇게 몸 관리를 하면서 지냈던 10대들이 20대가 됐다고 해서 30대가 됐다고 해서 해독작용이 더 우수해졌을까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20대, 30대들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해서 졸립다고 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서 커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커피에서는 벗어나야 되고요. 이걸 기본 전제로 하되 핵심이 될 과일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과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사과 한 알도 한 달에 한 개 안 드시는 분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사과 주스를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과 하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과는 실제로 세계 장수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펙틴부터 시작해서 모든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이 사과에 있는데 핵심은 바로 껍질에 무려 80%에서 90%까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이 동영상에서 사과를 깎아먹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껍질을 깎아서 과육만 아이들에게 주는 경우 너무나 많죠. 물론 농약이나 여러가지 걱정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껍질을 먹어야 된다는 메시지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20대, 30대들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보다는 하루에 사과 한 알만 내가 아침을 시작할 때 먹겠다 라는 결심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스위스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요양병원, 벤나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여기 벤나 요양병원은 자연치유요법으로 정말 기적과 같은 사례들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 병원에서는 반드시 아침에 사과주스나 당근주스로 시작을 하죠. 이 외에 그 어떤 곳을 가도 우리나라처럼 채소과일 또는 착즙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견해를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착즙을 먹으면 간에 안 좋다는 낭설, 콩팥에 안 좋다는 낭설, 그런 것들은 마케팅의 일환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은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드세요. 좀 더 생활화가 되면 레몬물을 먹어보시고요. 그리고 공복인 상태에서 사과 하나를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연배가 있으신 어르신일수록 바나나를 드시는 걸 추천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로 좋은 건 당근입니다. 그리고 원래 인간이 먹었던 건 채소와 과일이었습니다. 그 개념만 바꾸신다면 여러분은 60대 이후에도 정말 맑은 눈으로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더욱 건강해지시고 행복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음식사학자 미궁이었습니다.